사실 저는 이런 사건 사고 관련된 얘기들을 꽤 오래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변호사로서도 업무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함부로 속단하는 게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CCTV에 찍혀 있어 이건 뭐 그야말로 속성말로 빼박이야 하는 것들도 진짜 진실은 모르는 것들도 태반이에요. 그래서 항상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게 양지열의 말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주시고요. 오히려 제가 이제 이런 사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건 자체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이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좀 변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여를 하기 위해서 그 사건 하나의 진실보다도 저는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늘 아래 그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신밖에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 누구도 진짜 진실을 알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혹시 그런 일이 있다라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기여할 것이냐, 이 생각으로 출발과 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피해자와 관련돼서 문이 열려 있었다. 10중 8구는 성적인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거기 이제 그 리얼도어리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건 아니고 그 자취방에 있었다라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주고받던 그 얘기가 나온 게 있잖아요. 뭐 누군가를 좀 해칠 수 있다라든가 걔가 뭐 안타깝다, 잘못 뭐 미안하다 뭐 이런 식의 취지의 얘기, 미안하다는 게 진짜 미안하다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뭐 딱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조합해 봤을 경우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라고 보이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전제를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그게 맞는지를, 그 얼개가 맞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그거를 맞는지를 찾아내는 거가 제대로 된 수사인 거고요. 잘못된 수사는 어떤 거냐면 그럴 거라고 재단을 해서 그 틀을 만들어낸 다음에 어거지로 거기다가 때려 넣는 수사들을 할 때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잘못된 수사가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변호사 제도가 별도로 따로 있는 겁니다. 예. 범행 촬영을 압수하지 않고 하루 만에 부친한테 돌려줬다고 하는데 리얼도를 폐기한 아버지의 증거인멸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느냐 아니냐. 게다가 아버지가 경찰이라고 하는 점에서 사람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아버지였다. 그래서 이 처벌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에도 그런 거 있죠. 눈물이 있다라는 얘기가 여러 가지로 있긴 한데 이런 경우가 이제 딱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족, 특히 가까운 가족일 경우에는 아니 뭐 그냥 쉽게 이런 겁니다. 내 아들이 누구랑 사고를 쳐가지고 크게 다치게 만들어서 집에 숨어 들어왔는데 경찰에 연락해가지고 여기 저기 뭐 살인범 내진 살인범까지 아니더라도 흉악범 들어왔으니까 잡아가세요라고 전화를 하게 그렇게 신고를 하게끔 요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만큼은 법적으로도 이거는 우리가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거는 그런 어떤 면책 사유로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친족인 경우는 은닉을 해주더라도 이게 이제 집에 숨겨주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이 요즘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예전에 이제 좀 군생활이 되게 힘들고 그럴 때 있었잖아요. 막 3년씩 군생활하고 그랬을 때 아들이 그 학교 굴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뒷방에 숨어서 지내고 있는데 밥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엄마를 야, 이거 군인을 이렇게 숨겨줬어요? 저기 어머니도 지금 구속됩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그러면 이건 뭘 봐야 되냐면 원래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용서해주는 경우라도 생각해보시면 어차피 이자 같은 경우는 못 잡을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에요. 뭐 그때 11시간 만인가 바로 잡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감추려 했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법적으로 사람을 해쳤다라고 할지라도 이 법정형 자체가 좀 달라요. 그냥 사람을 해쳤을 때와
이제 성적인 어떤 목적이 연관돼서 사람을 해칠 때의 법 적용이 크게 달라져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인데 이 성적인 목적이 결부가 됐었을 때는 무기징역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더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 네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니까 아들 뭐 좀 도와주는 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차라리 아들을 막 어떻게든 막 차를 막 뭐 훔쳐가지고 같이 도주를 하든지 막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교묘하게 잡힐 건 뻔하지만 형량 자체라도 낮추기 위해서 일반 살인으로 바꾸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충분히 그런 해볼 수 의심을 있다. 하자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법적인 자기의 그 지식을 남용을 한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이른바 비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여전히 친족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냐 안 하냐가 또 뜨거워지는 근데 거죠. 그와 관련돼서 이거는 이제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같은 게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친족이라서 감춰준 정도가 아니라 법적인 법정형 자체를 틀어버리려고 한 거라면 이거는 고의성이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다른 이제 경찰이 이걸 도와준 걸로 보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본인은 자기 아들도 아니고 더군다나 아무리 뭐 가까운 우리 흔히 하는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거 도와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친족이 법 감정이나 법 해석에 영향을 주는 케이스가 네. 조금 옛날 사고방식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예를 들어 친족이기 때문에 경감해주는 사유가 있고 친족이기 때문에 가중되는 사유가 또 있단 말입니다. 네.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한 거에 대해서는 또 경감이 되는데 이거는 약간 법 제정이 좀 옛날 법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도 좀 사실이에요. 뭐 실제로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셨는데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경우에를 해쳤을 경우에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한다. 네. 그런데 그게 맞느냐? 그야말로 이렇게 유교식 사고방식 아니냐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니, 어린 자녀를 이렇게 좀 해치게 했으면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되는데 오히려 봐주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많이 지금 맞춰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학대나 이런 쪽으로 해서 더 무겁게 처벌하는 쪽도 있고 꼭 이게 원래 형법에 있는 기존 형법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처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좀 하나 좀 다르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는 부분이 연관된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친족상도례가 예전에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돈 문제에는 관여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방에 계신 따님이 네. 변호사님의 지갑을 쓰리했다. 네. 그때는 쓰리라는 표현 참 적나라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게 제가 몇 년 전에 라디오, TV 약간 토크쇼 같은 데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김숙 씨가 전화를 했었나? 해가지고 제가 저 남편 돈 훔쳐가면 처벌 받아요. 그랬더니 제가 그 남편이 이제 남편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배우자 돈은 훔쳐가도 형사처벌은 안 받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특히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갑에 돈 빼가고 이런 거 가지고 아니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혹시 좀 약간 좀 이제 만화가게 가고 그러려고 좀 작가님도 했잖아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꼭 경찰이 찾아갈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뭐 면책을 했었는데 세상이 바뀌고 달라지다 보니까 이게 액수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 친족상도례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건 중에 아버지한테 사기친 게 10억이 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아들놈이라고 이거를 봐준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작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소를 하면 친족 간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아버지 돈 가지고 딴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이제는 처벌 받는다.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이전에 좀 더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가족을 혼자 해하고 예. 자기도 네. 자살을 기도했으나 예. 실패를 한 거예요. 예. 이 경우에 근데 말도 못하는 자식을 해했는데 처벌이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걸 마치 이제 같이 세상을 떠나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처벌을 약하게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선의의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시대가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살인과 관련된 얘기도 했었지만 법정형도 예전에 한 15년 전만 해도요 10년 남짓이었어요. 요즘에 다 30년 이렇게 맞아요. 그때 그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그 집안의 결정권자, 뭐랄까 주인인 것처럼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굉장히 잘못된 유교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더 옛날에는 생사 여탈까지 사실은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국가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명예형이나 이런 걸로 인해 사람을 해치는,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를 해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이제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관련해서 지금 저도 사실 방송에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했었는데 자기가 뭔데 자기의 혈연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그 아이의 삶에 대해서 가타부터 정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권리는. 도와줄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 몰라도 나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내가 힘들 것 같아 라는 이유로 자기가 포기할지 몰라도 아이까지 포기하게 만들 권리는 없어요. 절대로 없는 거. 그건 아동학대인 거, 시도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는 요즘에는 봐주지 않습니다. 그럼 요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 정말 뜨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이거를 밝혀냈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 개혁이 또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뜨거운 감자가 돼서 이거 봐라, 보안 수사권을 남겨놓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거를 국민들한테 피해가 갈지 못하게 좀 해주는 보완적인 그런 게 좀 역시 필요하지 않겠냐. 이 뜨거운 부분을 저도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하죠. 근데 제가 보안 수사권 자체를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월드컵에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열받게 만들었던 분이 한 분 계시죠. MB? 네. 고대 MB? 고대 MB죠. 네. 아주 열받게 만들었죠. 근데 우리가 축구를 보면 축구 얘기 보면서 못하는 사람, 그에 관해서 얘기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요. 평소 축구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야, 공 저렇게 차면 안 돼. 야, 빨리 좀 패스를 했어야지. 이런 얘기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처음에 하는 것과 두 번째 하는 일은 누구와 해도 달라요. 저도 이제 방송을 많이 했으니까 방송 이전에 시사 방송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침 방송이 정말 힘들지 않냐? 그렇죠. 왜? 아침 뉴스 막 나오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입장이 뭔지 이렇게 커닝도 좀 해야 되고 하는데 저녁 때쯤 되면 내용도 쫙 머리에 좀 들어가 있고 다 외웠고 좀 정리도 다 돼 있기 때문에 입장정리 쫙 처음부터 잘했던 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수사라고 하는 것도요. 지금은 여태까지 과정이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하고 2차적으로 검찰을 하다 보면 그러면 검찰이 꼭 너무 잘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보고 한번 다 정리해 놓은 거를 다시 검토하다 보면 놓쳤던 것을 찾을 수 있는 게 검찰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게 보안 수사라는 이름으로 꼭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를 좀 나눠놔야 될 필요는 뭐냐면 이 장문기 사건에서도 그렇듯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짬짬이가 돼가지고 봐줘서는 안 될 거를 봐주는 경우는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도적으로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지만 두 번째 보아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변호사 역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오히려 그동안의 문제는 뭐였냐면 짬짬이가 돼가지고 억울한 사람도 나쁜 쪽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변호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일단 사건을 저지르고 범인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급선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따져와야 되고 증거가 뭔지를 꼼꼼하게 따지는 것보다도 이 검거 자체에 더 집중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제가 경찰 지지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근데 역할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현재 역할은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왔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끼리 짬짬이 돼가지고 검찰이 피해를 입혔던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검찰을 폐지하게 된다라면 대신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 보는 걸로 인해서 놓칠 수 있었던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무조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해야 된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없애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너무 힘겹게 된다라는 걸로 가는 건 정치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목적이 뭔지, 본질은 뭔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보니까 그러더라고. 또 누구 나와가지고 봐라, 보안 수사권 없으니까 지금 억울한 피해자가 지금 자기 그 경찰들이 해가지고 지금 봐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혹시 이제 이전하고 비교해서 네. 혹시 어떤 상실해버린 기능 같은 건 없나요? 술.